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패닉장애 아픔을 치유하는 반등을 나타낸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를 막고 미국의 경기 저조세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바로 반드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첨예한 정치권의 대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악을 피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상하원이 그리고 미중 양국이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던 국면에서 혹여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경계감이 맴돌고 있는 국면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현재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운전대는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잡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토록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 지배력이 높았던 주식시장의 상황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상하원이 셧다운 데드라인 전에 마련했었던 예산안 잠정안에 서명을 하면서 동시에 만지작거리기만 했었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 잠정안에 들어있었던 국경장벽 건설 관련 예산은 13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해 왔었던 것은 57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격차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결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강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맙니다. 간밤 백악관 대변인과 공화당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의 예산안에 서명을 하고 나서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한 행정조치 명령을 취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자칫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셧다운 사태, 제2의 사태는 막아내면서 자신의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볼 수 있는 이 국경 장벽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입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를 막을 만한 방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셧다운 해소로 서로 간의 양보로 끝나는 듯했던 이러한 미국 내 정치권 변수가 다시 한번 대통령과 하원의 힘의 대결 구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의 대립이 경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보다는 전국 불안 자체에 따른 우려감과 불확실성이 현재 주식시장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여야가 자칫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여야의 대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딱 한 달 전에 빅머니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올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 일단 잠정 예산안 같은 경우 확정되면서 셧다운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가능성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3월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때까지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못하고 또 한 번 여야가 삿바 싸움을 하게 된다면 디폴트 가능성 제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전까지 합의가 필요한 2020년 예산안 한도 증액, 이건 역시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하는 이러한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면 불확실성 그때마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첫날에서도 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휴전 시한을 60일 유예할 수도 있겠다라고 한 발 물러난 제스처를 취했던 미국 쪽에서도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쪽의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14일에 있었던 회담에서 중국의 경제 시스템 개혁을 둘러싸고 현재 이견을 줄이는데 실패했다. 현재 협상이 답보 상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중국의 구조 개혁을 놓고 양국 간의 견해 차이가 커서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2일의 발언을 돌이켜서 살펴보죠. 우리가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있고 이것이 가까이 있고 완성될 수만 있다면 협상 시한이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 두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조건은 바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좁혀지게 된다면 협상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시한을 조금 더 주면서 그 협상을 완결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중 고위급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들이 협상 시한을 연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입장 차이를 줄이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어제 무역협상 시한 연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시 주석과 미국 고위급이 15일 만날 것이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가 입장 좁히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판을 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상방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또 하방 역시도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하방의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너무 우려하고 바라볼 필요는 없겠지만 몸을 좀 낮추고 사리면서 기회와 방향성을 엿봐야 되겠습니다. 향후 6주 동안 3월 말까지 세계 경제의 향배를 결정지을, 운명을 결정지을 골든 타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국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 영국의 브렉시트 세 가지 사안입니다. 미국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는 지금 일단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15일 수입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17일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각계 의견들을 종합한 이후에 90일 이내에 미국의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수입 차량의 수입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월 29일 브렉시트 시한인데요. 아직까지 협상이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퇴 방식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노딜 브렉시트 혹여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여부를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입장 차이 속에서 불확실성에 빠지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내일은 주말이고요. 또 월요일은 미국장이 휴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선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향후 주식시장 지수와 종목의 속도 조절 유념하면서 잘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김호수 아나운서입니다.